이번에는 트랜지스터를 바이어스하기 위한 세 번째 바이어스 방법인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베이스에 전원을 공급하는 베이스 바이어스, 이미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이미터 귀환 바이어스, 컬렉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컬렉터 귀환 바이어스, 그리고 전압분배 법칙을 사용하여 베이스 전압을 만드는 전압분배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앞의 강의에서는 베이스 바이어스와 이미터 안정화 바이어스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전압분배 바이어스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는 트랜지스터나 FET를 사용한 선형 증폭기 회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바이어스 방식입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압원의 두 개의 저항을 이용하여 전압분배 법칙으로 베이스에 전압을 공급하는 원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베이스 전압 VB가 전압원인 VCC와 베이스 사이의 저항인 R1과 베이스와 접지 사이의 저항이 R2에 의한 전압분배 법칙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가장 먼저 설명한 트랜지스터에 대한 베이스 바이어스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바이어스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터 바이어스에서 설명한 것처럼 트랜지스터는 소모 전력에 따라 열이 많이 발생하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온도에 따라 변하는 전류 증폭률 베타 때문에 컬렉터 전류가 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이스 전류에 의하여 컬렉터 전류가 생성될 때 베이스 전류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컬렉터 전류가 변하여 증폭기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 베타가 온도에 따라 80에서 150까지 변한다고 하면 일정한 베이스에 입력된 신호가 온도의 영향으로 컬렉터 출력에서 80에서 150까지 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의 원인은 출력 전류가 전류 증폭률 베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바이어스 회로에 이미터 저항을 추가한 이미터 바이어스를 사용하면 이미터 저항을 통해 출력 전류가 피드백되어 출력 컬렉터 전류를 상당히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베이스 전류에 의하여 컬렉터 전류가 제어되기 때문에 전류 증폭률 베타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는 근사적으로 베이스 전류가 아닌 베이스 전압에 의하여 컬렉터 전류가 결정되므로 전류 증폭률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태분인 등가회로 해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한 회로이론 해석적인 부분으로 전압분배 바이어스에 대한 실용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 흐르는 베이스 전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회로 A에 나타낸 전압분배 바이어스에서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은 베이스 이미터 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시킵니다. 베이스 전류인 IB를 계산하려면 베이스 입력 측에 두 개의 저항 R1과 R2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오른쪽과 회로의 B와 같은 테브닌의 등가회로로 변형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테브닌 등가회로는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와 같아집니다. 회로 B 위 테브닌 저항인 RTH와 테브닌 전압 VTH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계산 과정은 전압분배 바이어스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이론적 해석 부분이므로 정확한 계산 과정의 이해보다는 계산 원리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테브닌 등가회로를 정리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변환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테브닌 등가회로는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와 같으므로 이미터 바이어스에서처럼 베이스 전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터 바이어스에서 설명한 바이어스 해석 과정을 적용하면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테브닌 등가회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테브닌 등가회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은 이미터 바이어스의 특성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단 전압과 포화 전류를 구할 수 있고, 부하선을 그리고 동작점 Q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하여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테브닌 등가회로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와 같이 주어진 전압원과 저항으로 구성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하여 테브닌 등가회로를 활용한 바이어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전류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테브닌 등가회로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회로의 테브닌 저항 RTH와 테브닌 전압 VTH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해진 테브닌 저항 RTH와 테브닌 전압 VTH를 이용하여 베이스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은 전압분배 바이어스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이론적 해석 부분이므로 정확한 계산 과정의 이해보다는 계산 원리로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미터 바이어스에서 설명한 바이어스 해석 과정을 적용하면 테브닌 등가 회로를 적용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바이어스 회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테브닌 등가 회로를 적용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회로 해석은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근사 해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테브닌 등가 회로로 변환하는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근사적으로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회로 A의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서 바라본 그림의 부분을 등가 저항 R인 베이스로 고려하면 회로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도 과정을 생략하고 나타내면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는 2m 저항 R2의 전류 중폭률 베타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가 저항 R2보다 매우 크다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흘러 들어가는 IB는 매우 작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저항 R1과 R2 부분과 연결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로 C와 같이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저항 R1과 R2 부분을 트랜지스터 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R인 베이스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 베이스 부분이 저항 R1과 R2 부분과 그림과 같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저항 R1과 R2는 전압원 VCC에 대하여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전압 VB는 저항 R2의 전압과 같게 됩니다. 저항 R2의 전압은 전압원 VCC에 대한 저항 R1과 R2의 전압분배 법칙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트랜지스터 회로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므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컬렉터의 전압원인 VCC가 0.7V보다 크다면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공급되므로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인 VB는 0.7V가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가 저항 R2보다 매우 크다면 베이스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근사 해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사 해석을 적용한 베이스 전압은 저항 R2의 전압과 같으므로 베이스 전압인 VB는 전압원 VCC에 대한 저항 R1과 R2의 전압분배 법칙으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터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하여 계산된 베이스 전압에서 베이스 이미터 전압인 0.7V를 빼면 구해집니다. 한편 컬렉터 전류와 이미터 전류는 베이스 바이어스 회로나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와 다르게 베이스 전류의 전류 중폭률 베타를 곱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근사 해석을 위하여 베이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터 전류는 이미터 전압을 이미터 저항으로 나눈 것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한편 이미터 전류는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를 플러스한 것인데 베이스 전류를 0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는 이미터 전류와 같아집니다. 한편 컬렉터 저항 RC에는 컬렉터 저항인 RC와 컬렉터 전류인 IC를 곱한 것과 같은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컬렉터 전압 VC는 컬렉터에 공급한 전압원 VCC에서 컬렉터 저항 RC에 발생하는 전압을 뺀 것과 같습니다.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인 VCE는 컬렉터 전압에서 이미터 전압을 마이너스하여 구하면 됩니다. 컬렉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인 V12는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인 VC에서 베이스 이미터 전압 0.7V를 마이너스한 것과 같습니다. 특성방 정식은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에서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와 컬렉터 전류인 IC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는 전압원 VCC에서 컬렉터 전류인 IC가 컬렉터 저항인 RC와 이미터 저항인 RE에 흘러서 발생하는 전압을 마이너스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단 전압과 포화 전류를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차단 전압은 트랜지스터가 차단되었을 때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 전압인 VC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차단되면 트랜지스터는 개방된 상태가 되어 컬렉터 전류인 IC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컬렉터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 VC는 VCC의 전압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의 포화 전류를 구해보겠습니다. 포화 전류는 트랜지스터가 포화되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서 전압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쇼트된 것처럼 동작하여 흐르는 컬렉터 전류를 의미합니다. 트랜지스터 포화 상태에서의 컬렉터 전류는 특성방 정식에서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인 VC가 0이 되었을 때의 컬렉터에 흐른 전류입니다.
이 컬렉터 포화 전류는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최대 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직류 부하선 위에서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점인 Q가 존재하게 됩니다. 동작점은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가 가해지면 결정되는 컬렉터 전류와 컬렉터 이미터 전압을 나타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직류부하선과 동작점 Q가 주어지면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컬렉터 전류와 컬렉터 이미터 전압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않으므로 플러스 X축과 플러스 Y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부하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은 컬렉터 전류 IC가 0이 되는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는 차단 전압이 되며 부하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은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E가 0이 되는 컬렉터 전류 IC는 포화 전류가 됩니다. 차단 전압은 특성 방정식에서 컬렉터 전류가 0인 경우이므로 전압원 VCC가 됩니다. 그리고 포화 전류는 특성 방정식에서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E가 0인 경우이므로 전압원 VCC를 컬렉터 저항인 RC와 이미터 저항인 RE를 더하여 나눈 것이 됩니다. 앞에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하여 테브닌 등가 회로를 적용하여 해석한 예제를 근사해석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사회로 해석을 위하여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를 구해보면 2m 저항인 저R 2가 1kΩ이고 베타가 100이므로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는 100kΩ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이스 쪽의 저항 R2보다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가 10배 이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회로는 근사해석이 가능한 회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사해석을 적용하여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특성방정식으로부터 부하선을 그릴 수 있고 동작점 Q와 차단전압, 포화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특성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단전압은 부하선과 X축이 만나는 점으로 특성방정식에서 컬렉터 전류 IC가 0이 될 때의 컬렉터 이미터 전압으로 컬렉터 전압원 값인 전압 20V가 됩니다. 또한 포화전류는 부하선과 Y축이 만나는 점으로 특성방정식에서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가 0이 될 때의 컬렉터 전류로 4mA입니다. 직류 부하선 위에서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점인 Q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회로의 동작점에서의 전압과 전류값은 앞에서 구해진 컬렉터 2m 전압인 14.4V와 컬렉터 전류인 1.12mA입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하여 근사 해석을 적하여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사 해석은 전압분배 바이어스에 의하여 베이스 전압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2m 전압을 구하여 2m 전류를 계산하므로 테브닌 등가 회로를 적용한 해석 결과보다 매우 쉽게 회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테브닌 등가 회로를 적용한 해석 결과와 근사 해석을 적용한 해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브닌 등가 회로를 적용한 해석 결과와 근사 해석을 적용한 결과가 일반적인 허용 오차인 10% 범위보다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브닌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가 저항 R2보다 매우 큰 경우 근사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테브닌 등가 회로 해석 방법과 근사 해석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브닌 등가 회로 해석 방법은 테브닌 등가 저항과 전압을 구하여 베이스 전류를 구하고 컬렉터 전류와 2m 전류를 계산합니다. 반면에 근사 해석 방법은 전압분배 바이어스에 의하여 베이스 전압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2m 전압을 구하여 2m 전류를 계산합니다. 테브닌 등가 회로를 적용한 해석 과정보다 근사 해석 방법이 더 쉽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NPN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 해석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PNP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PNP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는 그림 A와 같습니다. PNP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2m에서 컬렉터 쪽으로 흘러야 하므로 2m 쪽이 접지되어 있다면 컬렉터 쪽의 전원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컬렉터 전압원인 VCC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합니다. 회로 공급되는 전원을 마이너스기 아닌 플러스 전압으로 변경하려면 회로 B와 같이 컬렉터 전원을 접지하고 2m 전압원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전자회로에서 일반적으로 전압원을 위쪽에 표시하고 접지를 아래쪽에 표시하므로 회로 B를 아래 위로 뒤집으면 회로 C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회로에 대하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NPN 트랜지스터에서 바이어스 회로를 해석했던 것처럼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PNP 트랜지스터 회로의 해석 과정에서 이미터와 컬렉터의 위치에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그림에 보인 것처럼 이미터 전압, 컬렉터 전압과 각각의 전류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베이스 이미터 전압 사이의 전압이 VEB가 되며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도 VEC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산 결과를 NPN 트랜지스와 비교하면 전압의 값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전압이 전압원 VCC에 연결된 두 개의 저항 R1과 R2에 의하여 전압분배 법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전압분배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테브닌 등가 회로로 변환하는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근사적으로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회로 A의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서 바라본 그림의 부분을 등가 저항 R인 베이스로 고려하면 회로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도 과정을 생략하고 나타내면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는 2m 저항 R2의 전류 중폭률 베타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등가 저항인 R인 베이스가 저항 R2보다 매우 크다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흘러 들어가는 IB는 매우 작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저항 R1과 R2 부분과 연결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로 C와 같이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저항 R1과 R2 부분을 트랜지스터 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R인 베이스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 베이스 부분이 저항 R1과 R2 부분과 그림과 같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저항 R1과 R2는 전압원 VCC에 대하여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전압 VB는 저항 R2의 전압과 같게 됩니다. 저항 R2의 전압은 전압원 VCC에 대한 저항 R1과 R2의 전압분배 법칙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사 해석 방법을 적용한 잔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해석 과정의 순서가 중요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테브닌 등가 회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은 이미터 바이어스의 특성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단 전압과 포화 전류를 구할 수 있고 부하선을 그리고
동작점 Q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